내가 없기에 우리는 더 깊게 연결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나는 없다고. 내가 실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둡니다. 오늘은 무아라는 개념을 통해 자아의 실체와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배웁니다. 이름, 성격, 경력, 역할. 모든 것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학교에서는 번호를 매기고 사회에서는 직책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어머니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중 어느 것도 고정된 나는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변하고 나이 들면서 바뀌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고 생각도 많이 달라졌고 좋아하는 것들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예전과는 다른 면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잠들 때의 기분이 다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와 나쁜 일이 있을 때의 나도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다르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요? 모든 것이 나라면 결국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의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할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내가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이런 역할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강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약하고 싶고 부모 앞에서는 아이 같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어른이어야 하고 그럼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무아는 자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고정되고 독립된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조차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흐르는 물 자체는 매 순간 다른 물입니다. 강의 정체성은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정체성은 고정된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흘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요?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화는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감정들은 나의 본질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들이 와서 머물다가 가는 빈 공간.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하늘 같은 공간. 그 공간 자체는 감정이나 생각에 물들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인 것처럼요. 선어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승려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삼근대마. 삼근 무게의 마삼배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평범한 것들 속에 평범한 순간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나에게 덜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우울해, 나는 게으르다,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말들이 나를 그 틀 안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그런 규정들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조건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내성적이지만 때로는 외향적일 수 있고 우울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기쁠 수 있고 때로는 게으르지만 평소에는 매우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면만으로 나를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틀을 내려놓으면 내 안의 가능성들이 열립니다. 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나를 영원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계나 부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아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유입니다. 고정된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과거의 나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나에 대한 기대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애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어제의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가능성의 날입니다. 과거의 실수도 지금의 한계도 나라는 고정된 틀 안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이미 내 성격은 굳어졌고 내 인생은 정해졌다고.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과거는 단지 기억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아는 부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틀을 없애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자비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자아라는 틀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꽉 조이는 옷을 벗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처럼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하지만 나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는 건 누군가의 말 덕분이고 내가 슬픈 건 누군가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고 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관점에서 본 무아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아르야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는 공통의 창고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경험이 전체 의식에 영향을 주고 전체 의식이 나의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있어서 존재하고 사회가 있어서 존재하고 자연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이 나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입은 옷, 내가 사는 집.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노동과 자연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성격도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면이 나타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면이 나타나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면이 나타납니다. 나는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도 관계적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기분을 바꾸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가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서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의사와 환자. 이런 관계들은 한쪽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쪽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되고 그 관계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물리적으로는 혼자 있어도 존재론적으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 나만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치유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용서도 쉬워집니다. 나를 해친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 조건과 상황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후회하며 자책할 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분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무아는 또한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룬 성취도 순전히 내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좋은 조건들이 만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노력도 다른 많은 요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가 순전히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을 회피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면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고 조건이 바뀌면 다른 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도 변화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니까요. 장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 보니 자신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이 나비 꿈을 꾼 장자인지 아니면 지금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무아를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생각이 나의 본질일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까? 감정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할을 맡을 때도 무아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 역할을 할 때,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맡은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역할에 너무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무아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경계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슬픔이 상대방의 슬픔이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공감과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아는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무아를 이해하고 실천하면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화엄경에는 심불급토 토불급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정토는 셋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평화와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 가족이 원하는 모습,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려왔던 모습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살아있고 매일 조금씩 다르게 느끼는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직장인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실수하면 다시 시작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것이 무아의 삶입니다. 무아는 사라짐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평온해졌다가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어느 것도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감정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고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집착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에 매이지 말고 내일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무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무아를 이해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아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것이고 여전히 고정된 정체성에 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돌아오면 됩니다. 아, 내가 또 나라는 틀에 갇히려 하고 있구나 하고 미소 지으며 다시 열린 마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무아는 끝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완전히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해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드럽게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번뇌의 정체라는 주제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감정과 생각의 파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내가 아닌 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아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가짜 나에서 진짜 나로, 제한된 나에서 무한한 나로, 혼자인 나에서 모든 것과 연결된 나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